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 뿐만 아니고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거의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포텐시오메트리 이제 정기학 실험을 하고 다음 주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리 이제 관한 실험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리에 관한 또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화학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기화학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분석화학의 아주 가장 유명한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해리스라는 분이 쓴 이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8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8판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쨌든 내용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전기학을 잘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기초가 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학은 여기 보세요. 분석화, 어널리티컬 케미스트리의 아주 주요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이 응용으로 치자면요, 아주 응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고 다양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 교과서에서 나온 요 예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전기학에는 이제 전극이 들어가는데 아주 전극을 작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만큼 20 마이크로미터죠. 보세요. 요게 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죠. 한 2, 3 마이크로미터 이제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전기학의 전극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제 세포에서 나오는 그 에피네프린, 그죠? 뭐 그런 것도 뭐 아드레날린 이런 거 신경 아주 자극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하게 우리가 우리 몸을 아주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는 물질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검출이 돼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배터리 또 뭔가 연료전지 등등 또 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데 전기학 분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친구도 그렇고 제 선배도 그렇고 또 후배도 그렇고 이제 전기학 분야로 창업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저희 이제 제 밑에서 박사를 받은 박사 한 명 있는데 전용원 박사라고요. 최근에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전기학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창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기학이 뭐냐? 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은 다 전기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리독스는 리덕션과 옥시데이션을 합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어떻습니까?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환원이 되고 전자가 빠져나가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다. 그걸 간단히 생각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가 빠지면은 이게 산화수가 1이 증가합니다. 두 개가 빠지면 2가 증가하고 이제 그것을 산화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환원, 리덕션은 전자를 얻는 것이죠. 그죠? 전자를 하나를 얻으면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좋아지니까 산화수가 하나가 감소하겠죠. 그죠? 두 개를 얻으면 두 개가 감소하고 그래서 요 아주 간단한 이해가 있습니다. 요 철 3가 이온이 바나듐 2가 이온과 반응하면은 철은 2가가 되고 바나듐은 3가가 됩니다. 물론 전자는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 반응에는 이 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보겠지만요. 이 이웃을 이제 우리가 반쪽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제 명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무가 산화가 됐고 무가 환원이 됐습니까? 이 정반응을 보면은 철 3가가 2가로 됐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죠. 즉 전자를 받았다는 뜻이 되니까 철 3가 이온은 환원이 됐고
반화점 이가 이온은 어때요? 전자를 철에 주어서 이렇게 산화수가 하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따로 설명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죠? 마치 여러분 산염기 반응에서 한쪽이 산이면 한쪽이 이제 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산끼리 반응 못하고 염기끼리 반응 못하고 또 산과 염기가 반응을 동시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학도 이렇게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철 3가 이온은 반화점 2가 이온을 산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반응해서 반화점 2가가 3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철 3가 이온을 우리가 산화제, 영어로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또는 줄여서 옥시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반화점 입장에서 보면은 반화점이 철 3가를 환원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화점 2가 이때 이것을 리듀싱 에이전트 또는 리덕턴트, 환원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과 전기화학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학 반응할 때는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공부를 했죠. 이제 화학 반응과 이 전기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반응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반응했느냐, 그죠? 그래서 줄어든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전류를 잽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 이동을 뭐라고 합니까? 전류죠, 그죠? 근데 S카기도 방향은 반대예요. 이제 과거 사람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과거 사람이 이제 이 생각한 그 방향하고 그죠? 전류의 방향과 실제 전자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이 전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전류 자체가 바로 반응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전류는 그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전하량이라는 것은 반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류 자체가 바로 반응 속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압은 뭐와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은 프리 에너지 체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 차쥐, 그죠? 또는 전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심볼은 이제 Q가 되는 것이고요. 단위는 C, 쿨롱이 되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띄었다는 것은 전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전하의 단위는 전자 하나예요. 전자 하나. 그죠? 싱글 일렉트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 이건 여러분들 숫자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1.6 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쿨롱입니다. 상당히 작죠. 그죠?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하량은 우리가 측정을 못해요. 너무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량을 이 정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자가 우리는 주로 이제 화학에서는 몰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전자가 1몰이 있다. 그러면은 전하량이 얼마가 됩니까? 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곱하기 페레데이 상수 96485 그죠? 저 페레데이 상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돼요. 6.022 곱하기 10에 23승계 퍼몰. 그러면은 이때 전자 1몰의 전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96485 또는 96490 쿨롱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을 페레데이 상수라고 해요. 심볼로 F를 씁니다. 페레데이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값을 이제 많이 쓸 텐데요. 이 값을 직접 숫자로 쓸 거 없이 그냥 F로 쓰면은 이게 이 값을 뜻하는 겁니다. 즉 페르데 상수 1F는 뭐냐?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자가 N몰 있으면은 그때 총 전하량은 당연히 N 곱하기 F가 되는 거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이제 전자가 흘러서 말이죠. 철 3가를 2가로 이제 어, 환원을 시켰어요. 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요 반응 있잖아요. 여기 반응, 요 반응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 원래 삼가 처음에 5.585g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환원이 되느냐? 요 반화점 이가에 의해서 환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때 이동한 이 전하량을 쿨롱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반응을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철 5.585g, 그죠? 이게 몇 몰인가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철의 원자량을 우리가 구해서 그걸로 나누면 됩니다. 철의 원자량은 55.85g/몰이니까 5.585g 철은 0.1000몰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자가 몇 개가 이동했죠? 전자 하나가 이동했습니다. 그죠? 반화점에서 철로 전자 하나가 이동하니까 철 2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 몰수와 철 3가의 몰수와 전자의 몰수는 동일합니다. 즉 전자의 몰수도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자 1몰이 1페라데이니까 0.1몰은 뭡니까? 0.1 곱하기 요 페라데이 상수를 곱하면은 9.649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이다. 이렇게 아주 금방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런트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일렉트릭 커런트는 뭐냐?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커런트, 전류라고 합니다. 커런트 우리말로 전류예요. 근데 에스크하기도 방향은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커런트의 단위는 암페어죠. 그죠? 암페어. 심볼은 이게입니다. 알아죠? 영어 A입니다. A. 그래서 1 암페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1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2 암페어는 뭐죠? 1초 동안에 2쿨롱이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1쿨롱이 0.5초 동안에 이동하면은 2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정의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전자의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 다시 썼습니다. 이제 커런트는 보세요.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요. 어, 커런트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전하량은 반응한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한 정도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바로 반응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요 하나의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이 전기학 반응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쪽에 이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쪽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비커에 이렇게 이 전극이 코일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게 와요. 전자가 오면 어때요 여기서? 용액 중에는 어떤 물질을 환원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왜는 전자가 틴 사가이온을 반응해서 이가로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틴 사가이온이 이가로 이제 환원이 됐어요.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환원되냐면은 1시간에 4.24 밀리몰이 환원이 됐어요. 그때 커런트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은 뭐 간단합니다. 먼저 반응식을 쓰는 거죠. 틴 사가가 어, 전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두 개가 관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반응 속도가 시간당 이거니까 일단 시간은 우리가 이제 SI 단위가 아니죠. 이걸 초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3600으로 일단 나눠야 됩니다. 4.24 밀리몰이니까 어때요? 이거 몰로 바꾸니까 4.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여기 틴 이온이 어 이제 환원되는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 어떻습니까? 이게 틴 1몰당 전자 두 개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보시면요. 4.24 밀리몰 per hour 곱하기 2. 왜냐하면 전자가 개수니까 나누기 이게 밀리몰이니까 1000으로 나눠요. 그래야 몰이 됩니다. 또 나누기 요 시간이니까 초로 하려면 우리가 3600으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2.356 곱하기 10-6승 몰 이때는 틴이 아니고 이때는 전자가 됩니다.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자 이게 이제 속도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구하려면은 요 전하량으로 바꿔야지요. 그죠? 요 전자의 몰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 이만큼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27 암페어다 이렇게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학의 중요한 개념인 전압 그리고 일, 프리 에너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하면은 단위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죠? 일, 열도 에너지 단위죠. 그래서 일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은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식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연력학적으로 이걸 취급하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와 우리가 전압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일이 전부 다 외부에 행해졌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기학 어떤 그 시스템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이 일을 합니다. 그럼 외부에 행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내부 에너지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 델타 G 그 변화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시스템 그 자체는 에너지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 관계식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력학적으로 다 유도가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요 관계식은 일단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전기학적으로 이제 일이 행해져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생겼을 때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다 이겁니다. 그죠? N은 전자의 개수가 돼요. 몰수. F는 패러데이 상수. E는 전압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이 전류는 어때요? 이건 오음의 법칙이죠. 그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전기학으로 어떠한 에너지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그 인자는 P입니다. 파워. 파워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행해지는 일을 우리가 파워, 우리말로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에너지 디바이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전력은 보세요. E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걸 나누니까 어때요? E 곱하기 Q를 S로 나누면은 전류죠.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또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제일 간단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라는 것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전기화학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전류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도 끊긴 지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서킷이 이루어져야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정의상 이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인데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나와서 전압이 낮은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 요 극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이제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 흐름과 전자 흐름은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여기 외부 저항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이 여기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전압. 이거는 몇 볼 여기 전압이 이거는 그냥 3볼트에 직접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3볼트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이때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3볼트를 100옴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0.03 암페어가 이제 되겠죠.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